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17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 증시 금요일에 선물 조금 좋기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오후장에 좀 뒤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큰 폭의 변화가 계속 있진 않아요. 일단은 뭐 보합선 0.3%, 0.2%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하면은 한 1% 가까이 조금 안 되게 밀린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뭐 보합 지켜주면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번 주에 일단은 며칠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 이제 대상 기업들은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24일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원래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던 그런 종목들로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24일 시작인데, 24일 아니 시작이 아니라 24일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이 되는데, 요거 얘기 치고서는 일단은 미 증시에 이런 기업들이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애플도 양봉 마감, 엔비디아 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의 변동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별로 시장에서 영향이 없을지 이번 주 며칠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엄청 큰 조정 뭐 이런 거는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움직임으로는. 그래서 한 며칠 더 움직임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냥 요거는 가볍게 기억만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기관 외인 기관들 매도세 너무 거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하신 분도 있기는 한데, 움직임 봤을 때는 아직은 딱 부각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요번 주 주말 끼고서 뭐 뉴스 이것저것 좀 많이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요. 그래서 요번 주에 뭐 큼직한 거 테슬라 이런 거 실적, TSMC도 있고, 이런 애들 이제 실적에 따라서 뭐 나스닥 영향력 줄 수 있는 애들이지 않나. 그다음에 7월 17일 이제 흑해 곡물 협정 만료일. 근데 요거 이제 금요일 날 시세를 좀 주기는 했죠. 그래서 사실상 뒤에 뭐 협정 다시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금요일날 아쉬운 게 슈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 연장 안 했다 그런 뉴스로 인해서 뭐 시세에 뭐 갭 뜨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일단은 금요일날 시세를 준 거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월 18일은 뭐 포스코, DX, 그 다음에 7월 19일 테슬라, 뭐 넷플릭스, 모건 스탠리 등이 있기는 한데, 테슬라 요거는 뭐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얘가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 그 다음에 7월 20일 뭐 신규 상장 와이랩, 신규 상장 뭐 청약 같은 것들이 계속 좀 유독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400%가 돼서 그런지 여하튼 와이랩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 TSMC 7월 21일은 일단 루닛 기억을 해둘게 이제 보호예수 해제이기는 합니다. 시총 대비해서 10.7%, 8%? 뭐 요 정도인데 조금 등치는 있어요. 뭐 보호예수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날 모든 물량이 다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루닛 주가가 조금 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는 이제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 남았는데, 요번 달은 뭐 올리고 그 뒤에 동결을 하냐 아니면은 한 2번 연속으로 올리냐, 요거 정도가 이번 연도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5, 5.75, 6% 이렇게 중에 마무리를 짓는지.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계속 미중 갈등, 오늘 뭐 또 중국 방문도 있기는 한데, 그게 뭐 큰 뭐 기후 쪽이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 미중 갈등은 중요한 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플러스 계속되면서 이게 뭐 겉으로 갔다가 뭐 좀 대화하는 그런 액션이 있더라도 뒤에서는 결국 배척을 해요. 서로 물고 뜯고 미중 갈등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타트 본질적으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패권 다툼을 위해서 규제, 니네 올라오지 마, 이거를 베이스로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뭐 겉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좋게 넘어가기보다는 계속 삐걱삐걱하는 그런 갈등 이야기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하게 좀 기억해둬야 될 건 미국에서 일단은 통제 최종본 요번 달 중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런 거 공개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무게 실을 수 있는 거는 중국 8월 1일부터 이렇게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애들은 움직임이 계속 들썩들썩 하죠. 페라이트. 일단 갈륨, 게르마늄 그쪽 이슈가 조금 더 메인인 것 같고, IMC, 한일화, 얘는 이제 SiC, 실리콘 카보네이트, 그걸로 갖다 이제 좀 대체품 이슈로 갖다 좀 부각이 됐었고, 한일화 주가가 조금 좋은 자리 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저점 깨고 21선 주변 내려가지 않나. 동국 RNS도 그렇고, 요 애들은 이제 종목 끼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은 한번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페라이트는 조금은 얘네가 뭐 뜬금없이 다른 이슈를 붙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밀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흑연 관련해서 상보 같은 거 여기서 움직임 한번 시원하게 주고 다시 요 앞에 저점 깼는데, 요 앞에 또 지지 구간도 있기는 하죠. 2,000원 라운드 피거 깬 자리에서 같이 얽혀서 시세를 주나.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기억을 해 둡시다. 9월달이나 뭐 10월이나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이제 상장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뉴스들이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게 있었죠. 우크라이나 방문. 그래서 전격 방문. 요게 이제 갑자기 있어가지고 뭐지? 잠깐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뉴스 처음에 잘못 봤나? 그랬는데 일단은 방문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뭐 지뢰 탐지, 제거기 지원 확대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초석, 우크라이나 핵심 공항 정상화 맞는다, 이런 키워드도 좀 붙이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협약 체결부터 해가지고 일단 우크라이나 뭐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그 다음에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삼각. 폴란드가 어찌 됐든 지리상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폴란드에 뭐 이제 무기 배치 이런 거를 막 계속 견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인데, 일단은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좀 협력. 그래서 한국, 폴란드 9월 차관급 협의체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사업 추진하겠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재건 이슈는 이게 전쟁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가 갑자기 러시아 측에서 뭐 회담, 협상 이런 키워드, 정상회담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 아마 뒤에서 뭐 협상을 하다가 뭐 깜짝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런 게 나오면은 재건주는 일단 시장에서 좀 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번 연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했던 거 이전에도 좀 언급이 나오긴 했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통해가지고 요번에도 일단은 방문해서 언급이 나온 게, 요번 연도 안으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부터 해가지고 좀 간단한 부분들은 올해 안에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지원이 좀 시급한 부분에서부터 시범 사업 정부 측에서 뭐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일단은 학교, 주택, 그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 긴급 시설 복구, 아무래도 이제 모듈러 주택이 좀 제일 키워드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뉴스들을 아무리 이것저것 좀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왔다 올해 안에 좀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는 모듈러 주택 쪽이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말 중으로 해서 뭐 올해 안으로 좀 그런 사업이 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뭐 영토 탈환 후에 연말 중으로 휴전 협상 하겠다, 이런 것도 계속 있기는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 흑해 곡물협정 17일 만료, 러시아 연장 답변이 없다라는 부분. 물론 얘네가 갑자기 깜짝하고 또 계약을 할 수도 있기는, 연장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금요일날 좀 시세를 줬다는 거. 그래서 얘네가 이미 움직임이 있긴 있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시간에 밀렸다가 뭐 갑자기 좀 한번 슈팅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당일 재료 소멸 좀 넘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얘네가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재건 키워드는 뭐 당연히 이거 3부 토건이 금요일날 갑자기 시간에서 이게 팍 튀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뭐지? 했었는데 저게 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뭐 미리 아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아마 갭이 조금 뜨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매매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아마 갭 뜨고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대장격인 3부 토건 같은 경우 5,000원 위에 아예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뭐 슈팅이 나오나 이런 관점부터 해가지고 모듈러 키워드에 엮일 수 있는 애들 SY, 금강고머, 덕신하우징, 그 다음 뭐 이제 최근에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같이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정도로 좀 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주는 뭐 지금 이번 주에는 그 좀 핫했던 이슈들 막 나오고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갭 뜨면은 조금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3부 유신, SY, 공업, 덕신 요 정도로 볼 것 같은데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갭 뜨면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중에 테슬라 거듭 연기되어 온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 그래서 드디어 벨 벗었다. 사이버 트럭 1호. 요게 이제 연내 출시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생산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키워드를 통해서 테슬라 관련 주들, CTR 모빌리티, 명신산업,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전에 계약 체결 뭐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랬었는데 얘를 통해 가지고 캠시스가 같이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와 요것도 테슬라 부품 납품 이슈 여기 5월달 부각됐던 거, 그 다음에 MS 오토텍 요런 종목들이 저 이슈로 혹시 부각이 되나 요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현이와는 조금 더 가면은 얘는 신고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엮였던 거 사이버트럭 뭐 그 카메라 삼성전기 통해서 캠시스, 그 다음에 CTR 모빌리티, 명신, MS 오토텍 요런 거는 이제 부품 뭐 알루미늄 암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출시이다 보니까 엄청 임팩트를 탁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1호 갑자기 탁 하고 나온 거 그거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나, 특히 지금 시장 좀 개별주 느낌도 있고 대신에 이제 주도주 등치 큰 애들이 좀 잘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요거 정도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폴란드는 원전에 대해서 큰 이슈는 좀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 쪽은 이제 뒤에 폴란드 뭐 예비조사라던가 체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기본 수립 7월, 이르면 7월, 뭐 늦어도 8월 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신규 원전 검토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최대 6기 정도 뭐 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도 조금 봐두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은봉 나오고 양봉 한번 뽑아주고 또 밀렸는데, 얘네는 뭐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원전 쪽은 항상 이번 그 정부에서는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저것 엮이면서. 그래서 원전 관련 주들은 뭐 끼 좋았던 종목들이라던가 대금 터졌던 애들 위주로 체크를 좀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LB가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월요일 7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반 엄청 애매하게 해요. 오전 8시 반입니다. 그래서 장 열리기 전에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주요사항 이게 뭐 얘기 나올 게 있다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회사 측에 이제 들어가면 공시로 붙어 있는데, 장전에 그냥 공시에다 그냥 턱 하고 붙인 것도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이제 뭐 전업하시는 분들은 뉴스 이거 라이브 방송 통해 가지고 뭐 호재인지 뭐 악재인지 실시간 판단해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또 장 전 30분 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시간에 하나 싶기는 한데, 할 거면 아예 장중 열리고 하던가. 근데 일단은 요 변동성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리보세라립이 원래 이런 게 있었죠. 그 뒤에 이르면 7월 중순, 그 다음 늦어도 8월 중순 결정인데, 이게 좀 악재가 나올지 뭐 일단 분위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서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시리즈가 지금 인수합병 합병 이제 하반기 시행 얘기로 갖다 셀트리온 제약이 밑에서 좀 기지개를 피는 느낌이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 특성에서는 바이오 주들의 특성이 그냥 좀 한 종목 그런 곳이 막 시원시원하게 가다 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위기 보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도 야 우리도 뭐 호재 있어 막 이렇게 붙이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시리즈가 탄탄하게 최근에 이제 그 인수합병 하반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툭툭 들어오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헬스케어랑 제약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얘네가 너무 잘 간다 싶으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좀 봐야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해서 뭐 10만원 라운드 픽에 좀 밟고 올라서나 그래서 바이오는 일단은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미국 전역 휩쓴 한국식 핫도그 열풍. 그래서 요거 사진 보는데 핫도그 갑자기 오랜만에 좀 먹고 싶더라고요. 매장에 한국인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잘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뭐 케이팝 이런 거랑도 좀 엮이는 것 같던데 일단은 저런 냉동식품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우양 얘가 좀 대장격을 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우양이 최근 계속 좀 우상향을 이미 했더라고요. 이렇게 21선 타면서 저런 매출 기대감이 좀 은연중에 반영이 됐었는지 이 정도 뉴스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끼고 또 요것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벤츠, 포드, GM, 스텔란티스 뭐 등등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 등치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 이렇게 전기차 충전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설명드렸던 게 있었죠. 현대도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거다. 현대도 저기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테슬라를 해볼지. 근데 현실적으로 테슬라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테슬라 점유율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당연히 뭐 현대, 기아, 뭐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두고서 어디 밀어줄까 생각하면 자신들 자국 기업이겠죠.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대도 결국에는 이제 좀 테슬라 차저 참가를 요게 뛰어들지 않을까. 특히 이 기업들이 괜히 바보여가지고 요게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참여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테슬라 충전에 대해서 정의선 내부적으로 논의 중 이런 내용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차원,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름 대면 다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벤츠, 뭐 포드, GM 다 아시는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저 새로운 그 플랫폼 그 충전 규격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투자해 가지고 만들고 그걸로 하다 이제 테슬라랑 싸워 보기에는 사실상 점유율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특히 투자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끝까지 쭉쭉 치고 나가면 모르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전기차 테슬라 점유율도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뛰어들지 않을까 싶었고 얘네 기업들이 이미 뛰어드는 모습들이 그 이유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는 결국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규격으로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규격, 표준 규격 이런 거 이제 발표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흐름들 어차피 전기차 2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 따라서 늘어나는 거는 이제 플랫폼 전기차 충전 플랫폼 플러스 폐배터리 시장 이런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시그넷은 이제 7월 중에 뭐 V2 양산 이런 거 뉴스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끼고 미국 프랜시스 에너지의 전기차 충전기 1000대 공급 계약 체결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스틱인베스트, 휴맥스 이런 시리즈들이 좀 엮이고 그 다음에 대우 플러스는 이제 V2 얘는 1000 라운드 픽에서 일단 한번 반짝하긴 했는데 혹시 뒤에 저런 V2 이슈랑 같이 엮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라테크 정도가 충전 쪽에서는 좀 눈이 보이지 않았나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얘네가 엄청 새로운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표준 규격 같은 거 뉴스 나오면 또 튈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AI랑 로봇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랑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 자체는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8월달 하이퍼 클로바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KT 미듬 나오고 이런 것들이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뉴스는 듬성듬성 있거든요. 결국 글로벌 기업들 업체들에서 로봇, 자동화 이런 키워드에도 계속 투자, 집중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뒤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건 임팩트 있는 뉴스겠죠. 딱 해가지고 보고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은 뭐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워낙 많기는 해요. 두산 로보틱스도 뭐 이제 뒤에 뭐 한 9월, 10월 이렇게 뭐 상장 얘기라던가 고스트 로보틱스 9월 제품 생산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연내 뭐 레인보우 등등. 그래서 로봇 쪽이랑 AI는 이제 뭐 종목들 탄탄했던 애들 움직임 좀 한 번 정도씩은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구간 뭐 지금 이렇게 120선 타다가 뭐 갑자기 뉴스 붙이면서 시세를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전저점 좀 이탈을 하면은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네옴시티는 일단 7월 26일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해가지고 8월 3일 첫 아시아 전시회 요게 있기는 해요. 뭐 엄청 큼직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시장에서 원래 답방 이슈가 이제 한 5월, 6월 이렇게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얘기가 없죠. 다른 이제 국가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뭐 뒤에 언제든 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 수주 이야기 같은 것들 좀 메인으로 붙여주는지 그 다음에 오염수 키워드는 그 메인 방류일 언제 정해지나 얘네는 뭐 여름 중에는 방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결국 지금 시장 흐름이 저번 주는 꽤나 개별주 느낌이긴 하지만 개별주 아니면은 좀 수급 등치 큰 애들이 메인이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시장을 좀 휘어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혹시 이번 주까지 움직이나 이어지나 혹은 반도체에서 힘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로 좀 가는지. 반도체가 이제 금요일날 지금 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에서 막 시세 주고서 꺾이는 힘이 좀 한번 훅 하고 이제 빠지는 이런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반도체가 이번에 워낙 강했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탄탄합니다. 수급 이렇게 해가지고 양매수 엄청 탄탄하게 또 전고점 트라이 하거나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 계속 신고가에서 수급도 있고 강하죠. 가지고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날 반도체 엮여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기는 해요. 코리아 서킷도 뭐 시간에서 강했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 너 왜 안 죽니? 너 왜 안 무너지니? 하면서 플러스 이제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쪽인데 얘는 수급 이탈이 좀 없네요.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5일선 좀 꺾이자마자 바로 땡겨 올렸는데 한번 또 슈팅을 만들어 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얘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대신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종목들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데이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은 눈을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도 프로그램 490억 팔더니 그대로 다시 또 샀어요. 신고가에서 꺾이고 바로 땡겨 올리고 또 전고점 돌파를 하나. 이렇게 해서 뭐 2차 전지 종목들 그래서 요런 애들 필두로 좀 등치 큰 애들이 일단 저번 주에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번 주까지 흐름을 좀 만들어 주나. 포스코 계열사에 대해서 얘네가 저도 요때 좀 계열사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괜찮다 설명을 드렸는데 포스코 애들도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엄청 멋있게 좀 보여주긴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좀 강했는데 일단은 포스코 엠텍, DX, 스틸리온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인터내셔널 등등 얘네들 계열사 자체가 좀 움직여요. 그래서 엠텍은 뭐 신고가를 좀 트라이 하나, 스틸리온이 시간에 엄청 강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포스코 계열 애들도 묶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 좀 딱 그냥 정리를 하면은 수급 등치 큰 종목들 얘네들이 좀 빵빵했어요. 그래서 그게 요번 주까지 좀 움직이나 어떻게 보면 좀 개별주 느낌이기도 하고 뭐 한쪽에서는 이제 업종으로 묶이는 느낌이기도 한데 뭐 크게 뉴스를 붙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요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개별주들 결국에 여기 등치 큰 애들 다 신고가에서 엄청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주말에 이슈 꼈던 게 사이버 트럭
그리고 출시,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 그 다음에 충전소는 좀 이쪽에 끼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있던 것들 그대로 나머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메인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얘네가 완전 결국 얘네들이 밑에 짜잘짜잘한 애들이 움직이려면은 이 등치 큰 지금 저번 주 분위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등치 큰 애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수급을 얼마나 끌어가겠어요. 그 애들이 힘이 빠져야 이제 또 다시 중성주들이 좀 뭐 들썩들썩하고 뭐 움직일 텐데, 지금 일단은 워낙 강하죠. 플러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거, 실적 시즌. 그래서 실적 따라서 뭐 이번 주도 뭐 테슬라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것들 따라서 이제 지수 방향을 좀 잘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중에 비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